옛날 옛적 지금의 한국 부안 지역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신비로운 연꽃 호수에 대한 전설이 있었다. 이 호수는 깊고 넓은 물결 속에 신비로운 연꽃들이 피어있는 곳으로 그 연꽃이 피는 날에는 하늘에서 빛나는 별들이 내려와 호수 주변을 밝히곤 했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소담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소담이는 호수가 가지는 특별한 힘에 대해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마을 원로들이 모여 호수에 대해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던 소담은 이 호수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 경관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설에 의하면 연꽃이 만개하는 날 밤에 호수의 특정한 노래를 부르면 호수의 신령이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신령은 진정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다. 그날 이후 소담이는 밤이면 호수로 자주 찾아갔다. 그녀는 자신만의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언젠가 신령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했다. 그러던 어느 밤 소담이가 호숫가에서 노래를 부를 때 갑자기 호수 위로 고요한 안개가 피어올랐다. 안개 속에서 아름다운 빛이 나타나더니 연꽃 위에 신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신령은 소담이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보고 말했다. 소담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한 소망을 나에게 말해보거라. 소담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어요. 신령은 조용히 미소 짓고는 소담이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노라고 약속했다. 그 이후로 부안 마을에는 항상 풍요와 평화가 넘치게 되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욱 따뜻하게 대해주며 호수의 고요한 물결은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안정감을 주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도 이 호수의 전설은 부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남아 매년 연꽃이 피는 계절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소담이를 기리며 노래를 부르곤 한다. 소담이의 이야기와 연꽃 호수의 전설은 부안 지역의 소중한 전통으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전해지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이 호수에서 평화와 조화를 찾고 있으며 이 연꽃 호수는 부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전설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마산 지역에는 신비한 힘을 가진 은어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은어는 차가운 물살을 가르며 강을 거슬러 오르곤 했는데 그를 목격한 사람들은 그 은어가 바위 틈에서 변함없는 신비한 빛을 내뿜는다고 말했다. 마산의 작은 마을 창포마을에는 이 무렵 가난하지만 정의로웠던 한 소년 서준이가 살고 있었다. 서준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바다로 나갔지만 예상치 못한 거센 파도에 휩쓸려 깊은 바다로 빠지고 말았다. 그 순간 서준의 눈앞에 신비로운 은어가 나타났다. 은어는 서준을 둘러싼 물의 흐름을 바꿔가며 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었다. 실신한 상태로 깨어난 서준은 은어의 빛나는 눈동자와 마주쳤고 은어는 그에게 귓속말로 무언가 전하는 듯했다. 용기와 인내는 내가 가진 가장 큰 힘이란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길을 가렴. 무사히 마을로 돌아온 서준은 그날의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서준은 마치 달라진 사람처럼 무슨 일이든 용감하게 대처했고 그 결과 마을 전체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불가능에 도전하며 서로의 힘이 되어주었고 그로 인해 풍요와 행복이 마을에 도래하게 되었다. 서준은 그 후로도 은어를 만날 수는 없었지만 매년 은어 축제가 열리는 시기마다 강가에 나가 은어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곤 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마치 서준의 감사에 응답하기라도 하듯 강물은 은은한 빛을 내며 출렁였다고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지만 그 은어가 전해준 메시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 강에서는 더 이상 은어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 은어의 정신은 여전히 마산 지역을 감싸고 있으며 용기와 인내의 가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은어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마산의 신비한 은어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 내려와 현재에도 마산의 상징과 같은 존재로 자리잡게 되었고 사람들은 은어가 의미하는 용기와 인내를 마음속에 꼭 품고 살고 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풍경으로 둘러싸인 전라북도 부안에는 신비로운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평소에는 고요하고 잔잔했지만 달빛이 밝게 비치는 밤이면 환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가 인간 세상과 신비의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라고 믿었습니다. 호수 근처에는 금산 마을이 있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각자의 농사일과 어업에 종사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달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모두 함께 호수 근처에 모여 특별한 축제를 열곤 했습니다. 이는 이웃 마을들에서도 이름난 축제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오곤 했습니다. 축제 날 밤 숲속에서 마법의 나무가 나타나 호수의 섬세한 잎사귀를 반사시키며 황금빛이 번졌습니다. 마을의 아이들 중 한 명인 소녀 수미는 매번 축제 동안에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이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혼자서 조심스럽게 호수 근처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수미는 물가 근처에서 이상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다가가자 물결이 울렁이더니 신비로운 문이 나타났습니다. 수미는 강한 호기심에 이끌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눈부신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신비한 생물들과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했습니다. 정원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 수미는 아름다운 ним프들을 만났고 그들은 그녀에게 이곳의 보호자가 될 용기를 주었습니다. ним프들은 이제껏 자신들이 돌보던 신비세계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소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했습니다. 수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준다면 현실 세계에서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수미는 이 신비 세계의 친구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보답하며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수미는 진정한 우정과 책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세계를 여행하며 배운 것들을 마을로 돌아와 친구들과 가족, 이웃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마을의 축제는 더 큰 의미를 지녔고 사람들은 자연과 신비로운 존재들과의 공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미는 자신이 발견한 두 세계를 잇는 그 연결을 통해 마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부안의 그 신비한 호수는 마을의 작은 소녀 수민의 용기와 모험으로 인해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닌 그 세계를 잇는 특별한 장소로 새롭게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바람처럼 퍼져나가며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인천 지역에는 금빛 모래 해변과 맑은 파도를 자랑하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는 바다를 사랑하는 한 소년 민수가 살고 있었다. 민수는 어릴 적부터 늘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을 줍고 물고기와 놀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어느 날 민수는 바다 가까이에서 빛나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많은 민수는 그것에 가까이 다가갔다. 놀랍게도 그것은 작은 구슬 모양의 보석이었다. 민수는 그 보석을 손에 쥐고 해변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민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깊고 푸른 바다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더 깊이 내려갔고 마침내 거대한 모래 궁전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궁전의 문이 열리며 민수는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용왕이 앉아 있었다. 안녕하냐 어린이여. 용왕이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찾은 것은 바로 내 보물의 한 조각이다. 그 보석은 이 바다의 힘을 가진 특별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것을 갖고 있는 이상 내가 그저 이 마을의 소년일 수만은 없다. 너는 이 바다의 비밀과 세상의 균형을 지켜야 할 사명을 가졌단다. 민수는 용왕의 말에 혼란스러웠지만 대답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너는 내 마음속 용기를 따라가면 된다. 또한 내 자신의 가슴속 빛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바다의 친구들과 함께 힘을 합쳐 이 세상을 지켜야 한다. 용왕은 말했다. 꿈에서 깨어난 민수는 이 모든 것이 단지 꿈이었는지 현실인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손에는 여전히 그 구슬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바다로 다시 가서 구슬을 바다에 돌려주었다. 이후로 민수는 바다와 더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해변을 청소하며 물고기와 친구가 되고 돌고래와 함께 헤엄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수는 마을의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인천 지역의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졌다.
세월이 흐른 후 민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인천의 바다가 항상 깨끗하고 푸른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민수와 같은 이들이 용기를 갖고 바다를 사랑하고 보호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바닷속의 요망은 항상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5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푸르른 산과 맑은 강이 흐르는 한국의 장성 지역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지역에는 용과 황금잉어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용은 깊은 산속의 맑은 연못에 거주하며 주변 자연을 수호하는 존재였고, 황금잉어는 강에서 빛나는 비늘을 흔들며 수영하던 신비로운 생명체였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와 사람들과 생명체들이 고통받고 있었고, 생명의 원천인 강물마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용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기 때문에 인간에게 간섭하는 것을 기꺼렸습니다. 용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깊은 산소용의 연못가에 도착하여 진심 어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마을의 아이들이 꽃을 들고 와서 용에게 경의를 표하였고, 어른들은 각자 가장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용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황금잉어가 어린 소년 수연의 꿈속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너와 마을 사람들의 진심을 지켜보았다. 용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를 도와 물길을 만들겠다. 함께 용에게 진정한 마음을 보여주자. 다음 날 수연은 마을 사람들에게 꿈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용기를 얻은 마을 사람들은 황금잉어의 안내에 따라 강의 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잉어는 힘차게 물을 뿜어내며 마르지 않고 강물이 신비롭게 살아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드디어 용은 감동하여 하늘로 날아올라 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과 연못은 다시 가득 찼고 마을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용과 황금잉어는 이후로도 장성 지역을 지키며 마을은 그들을 숭배하며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매년 봄이 오면 용과 황금잉어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연못과 강에 꽃들을 띄우곤 했습니다. 장성은 풍요로워졌고 마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설은 지금까지도 장성 지역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며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